65세의 김순자 씨는 오늘도 새벽같이 일어나 중소기업 사무실로 출근합니다. 벌써 20년째 청소 일을 하고 있는 순자 씨는 누가 봐도 성실한 사람이었죠. 아침 7시면 어김없이 회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구석구석 먼지를 털어냅니다. 창문을 닫고 바닥을 쓸고 화장실을 정리하는 일이 순자 씨에게는 그저 일상이었습니다. 힘들다고 투덜거리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깨끗해진 사무실을 보면 뿌듯해하는 사람이었죠. 회사 직원들 대부분은 순자 씨를 좋아했습니다. 김 여사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하고 인사를 건네는 사람도 있었고 고생 많으세요 하며 커피 한 잔 내미는 사람도 있었죠. 순자 씨는 그럴 때마다 손사래를 치며 아이고, 내가 할 일 하는 건데 모류하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가끔 누군가는 지나가면서 이렇게 수군거렸죠. 아휴, 그 나이에 청소라니. 사위가 있다면서 왜 안 도와주는 거래? 맞아. 딸도 있다는데 왜 저렇게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어. 그런 말들이 순자 씨 귀에 들리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웃으며 대답했죠. 그 사람 바쁩니다. 그래도 참 좋은 사위예요. 나한텐 아들보다 든든하죠. 순자 씨의 딸 이서연 씨는 34살로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천직인 것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죠. 서연 씨는 어머니를 무척 아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찾아뵙고 주말이면 함께 시장도 보러 다녔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일하고 쉬세요 하고 말할 때마다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일하는 게 좋단다. 집에만 있으면 심심해서 못 살아. 그리고 순자 씨에게는 자랑스러운 사위가 있었습니다. 37살의 이준호 씨였죠. 준호 씨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직장인처럼 보였어요. 말수도 많지 않고 화려한 옷을 입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께 언제나 예의 바르고 다정했죠. 명절이면 일찍 찾아와 인사드리고 힘든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였어요. 순자 씨가 복도를 청소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사위 준호 씨였죠. 어머니, 저예요. 아, 준호야, 무슨 일이니? 오늘 점심 제가 사드릴게요. 회사 근처로 갈게요. 순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쁜 사람인데 무슨 일로 이렇게 갑자기 오겠다는 건지 걱정이 됐어요. 괜찮아. 너 일하느라 바쁘잖니. 내가 알아서 먹을게. 가끔은 일보다 밥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12시쯤 데리러 갈게요. 준호 씨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지만 어딘가 단단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고맙다는 말만 했죠. 전화를 끊고 나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사위가 이렇게 챙겨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오전 순자 씨에게 큰일이 생겼습니다. 인사팀 사무실을 청소하던 중이었어요. 책상 위에 있던 서류를 정리하려다가 실수로 옆에 있던 커피잔을 건드렸죠. 잔이 넘어지면서 커피가 쏟아졌습니다. 순자 씨는 깜짝 놀라 얼른 휴지로 닦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그때 인사팀장 박지영 씨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40살의 박지영 씨는 회사에서 권위가 센 사람이었어요. 말투도 거칠고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기로 유명했죠. 지영 씨는 쏟아진 커피를 보자마자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이따위로 청소해요? 나이만 먹었지 쓸모가 없네. 순자 씨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닦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어요. 그런데 지영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욕을 퍼붓기 시작했죠. 대체 어떻게 일하는 거예요? 서류에 커피가 다 묻었잖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변상하겠습니다. 그때 지영 씨가 책상 위에 있던 빈 커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닥에 내던졌어요. 잔이 깨지면서 소리가 복도까지 울렸죠. 순자 씨는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요. 이런 사람은 회사 망신이야. 그리고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영 씨가 순자 씨의 뺨을 세게 때린 겁니다. 짝! 하는 소리가 사무실 안에 울렸어요. 순자 씨는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죠.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꽃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어요. 딸 서연 씨였습니다. 서연 씨는 어머니께 점심 인사를 드리려고 회사를 찾아온 길이었죠. 그런데 복도를 지나가다 인사팀 사무실에서 들리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막 어머니가 뺨을 맞는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서연 씨 손에서 꽃바구니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꽃들이 흩어졌죠. 서연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사무실 안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서연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도에 흩어진 꽃들을 밟으며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죠.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어요. 어머니 순자 씨는 뺨을 감싸고 서 있었고 인사팀장 박지영 씨는 여전히 화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여긴 직원 외출입 금지인데. 지영 씨가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 씨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뺨을 살펴봤어요. 빨갛게 부어오른 자국이 선명했죠. 손바닥 자국이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서연아, 넌 왜 여기 온 거니? 순자 씨는 딸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어머니가 평생 누구한테도 맞으며 산 적이 없는데 지금 직장에서 이런 일을 당하다니 믿을 수 없었죠. 어떻게 사람을 때릴 수가 있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이게 말이 됩니까? 서연 씨가 지영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지영 씨는 오히려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실수했으면 맞을 수도 있죠.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혼난 거예요. 혼을 낸다고 사람을 때려요? 이건 폭행입니다. 뭐, 폭행이라고요? 웃음네. 그럼 고소하든지 하세요. 지영 씨는 팔짱을 끼고 도전적으로 말했습니다. 자신이 회사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죠. 청소부 하나 때렸다고 해서 큰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순자 씨는 딸의 팔을 잡았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저었죠. 괜찮아. 내가 실수했으니까. 괜히 문제 만들지 말자. 엄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맞으셨잖아요. 됐어. 나중에 집에서 얘기하자. 순자 씨는 딸을 끌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서연 씨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죠. 엄마는 항상 참고만 살아요. 근데 이번엔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알았어.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보니까 조용히 하자. 두 사람은 복도 끝 작은 휴게실로 갔습니다. 서연 씨는 어머니를 의자에 앉히고 뺨에 얼음찜질을 해드렸어요. 부은 자국이 조금씩 가라앉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컸죠. 바로 그때 휴게실 문이 열렸습니다. 사위 이준호 씨가 들어왔어요. 점심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겁니다. 준호 씨는 장모님 뺨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 준호아. 아무것도 아니야. 뺨이 왜 이래요?
준호 씨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차갑고 날카로워 보였어요. 서연 씨가 대신 설명했죠. 회사 인사팀장이 엄마를 때렸어요. 내가 직접 봤습니다. 무슨 이유로요? 커피를 쏟았다고. 그것도 실수로 쏟았는데 말이에요. 준호 씨는 아무 말 없이 장모님 뺨을 살펴봤습니다. 손바닥 자국이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집에 가서 쉬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나 아직 일 안 끝났어. 오늘은 제가 회사에 말씀드릴게요. 쉬셔야 합니다. 준호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을 차에 태우고 집까지 모셔다 드렸죠. 그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운전대를 잡은 손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장모님을 모시고 들어간 뒤 준호 씨는 서연 씨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머니 곁에 있어요. 제가 처리할게요. 뭘 어떻게 처리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조용히 해결하겠습니다. 준호 씨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전화를 걸었어요. 비서에게였죠. 김 비서 나야.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대로 준비해. 네, 대표님. 말씀하세요. 내일부터 협력사 감사 들어갑니다. 대상은 장모님 회사예요. 인사관리, 노무관리, 근로환경 전부 점검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인사팀장 박지영이라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 관련해서 과거 기록 전부 찾아봐요. 직원들 증언도 모으고요. 전화를 끄는 준호 씨는 차 안에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평소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장모님이 맞은 모습을 보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누구라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죠. 더군다나 폭력을 휘두르다니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만큼은 싸늘했어요. 이제부터 조용하지만 확실한 복수가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씨가 일하는 회사에는 이른 시간부터 소란이 일었습니다. 대표실에 한 통의 공문이 도착했기 때문이죠. 회사 대표 윤정호 씨는 서류를 읽다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대표님? H&K 홀딩스에서 감사 나온대. 그것도 오늘 당장. H&K 홀딩스요? 그 큰 회사 말입니까? 정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H&K 홀딩스는 업계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었어요. 최근 이 회사와 협력 계약을 맺으려고 여러 달 동안 노력해왔죠. 그런데 갑자기 감사를 나온다니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전 직원 집합시켜 당장 회의실로 모이라고 해. 네, 알겠습니다. 회사는 순식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직원들은 복도에서 수군거렸어요. 감사가 뭐래? 우리 회사 문제 있어? 아니, 큰 회사랑 계약 맺는다더니 혹시 그쪽 아닐까? 그렇게 큰 회사가 왜 갑자기 감사를 나와? 인사팀장 박지영 씨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놀랐지만 곧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옆에 있던 동료에게 말했죠. 감사 온다고 겁낼 일 있습니까? 나는 깨끗하니까요. 그래도 팀장님, 혹시 모르니까 서류 좀 정리하시는 게 괜찮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지영 씨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자기가 일을 완벽하게 처리해왔다고 믿었거든요. 어제 청소부를 때린 일도 이미 까맣게 잊어버린 듯 했어요. 설마 그런 작은 일로 문제가 생기겠느냐는 생각이었죠. 10시가 되자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호 대표와 임원들이 앉아 있었고 정면에는 빈자리가 하나 있었어요. 모두들 긴장한 표정으로 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구두 소리가 들려왔죠.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얼굴을 본 순간 몇몇 직원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거든요. 저 사람, 어제 청소부 아주머니랑 같이 있던. 맞아. 분명히 봤어. 복도에서 손잡고 가던데. 남자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명함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정호 대표가 명함을 집어들고 읽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H&K 홀딩스 대표이사 이준호.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어요. 저 평범해 보이던 남자가 바로 대기업 대표라니 믿기지 않았죠. 그것도 어제 청소부와 함께 있던 사람이라니 더욱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 씨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H&K 홀딩스 이준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급하게 찾아뵙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대표님, 저희가 뭔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정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잘못이라기보다는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최근 저희 협력사 중 한 곳에서 직원 인권 문제가 보고됐거든요. 인권 문제요? 네. 특히 청소직 근로자 폭행건이 있더군요. 그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서로 눈치를 봤어요. 어제 인사팀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린 겁니다. 박지영 씨도 그제야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죠. 준호 씨는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어제 오전 11시경 인사팀 사무실에서 청소 근로자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인사팀장이고요. 지영 씨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준호 씨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가해자가 바로 당신이죠. 박지영 팀장님. 그건 지영 씨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제 일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정호 대표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박 팀장, 이게 사실입니까? 대표님, 그건 오해입니다. 제가 실수로 사람을 때렸다고요? 준호 씨가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어제 인사팀 사무실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지영 씨는 순자 씨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커피잔을 던지고 마지막에는 뺨을 때리는 장면까지 선명하게 담겨 있었죠.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영상을 봤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박 팀장님이 평소에도 직원들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았다는 증언이 다수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지영 씨는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가 다시 서류를 펼쳤거든요. 거기에는 지난 몇 년간 직원들이 익명으로 제출한 진술서가 가득했어요. 정호 대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야 자기 회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죄송합니다. 이준호 대표님. 제가 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준호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앞으로 저희와 계속 협력하고 싶으시다면 이 문제부터 확실하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준호 씨의 말에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정호 대표는 땀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H&K 홀딩스와의 계약은 회사에
정말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이 계약이 무산되면 회사가 큰 타격을 입을 게 뻔했죠. 물론입니다. 저희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준호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천천히 말했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지위와 상관없이 똑같아야 합니다. 청소를 하든 임원이든 대표든 마찬가지죠.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존중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그 말에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영 씨는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죠. 박지영 팀장님, 준호 씨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지영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어제 맞으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청소 담당 직원입니다. 그분이 제 장모님입니다. 그 말에 지영 씨는 눈이 커졌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제 그 청소부가 바로 대기업 대표의 장모였다니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죠.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그런 분인 줄은. 지영 씨가 다급하게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제 장모님이 아니었어도 때리면 안 되는 겁니다. 청소를 하는 사람이든 경비를 서는 사람이든 모두 존중받아야 할 인간입니다. 준호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지영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지는 윤 대표님께서 결정하시겠죠. 준호 씨는 그렇게 말하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회의실 안은 더욱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정호 대표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 팀장, 당장 사표 내세요. 대표님, 저는 이 회사에 10년 넘게 그동안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더 이상 같이 일할 수 없어요. 지영 씨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눈물까지 흘렸죠. 하지만 정호 대표는 단호했어요. 다른 직원 여러분도 들으세요.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청소 담당 직원분들, 경비 담당 직원분들 모두 우리와 같은 동료입니다. 회의실에 있던 직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도 토를 달지 않았어요. 한편 순자 씨는 집에서 딸 서연 씨와 함께 있었습니다. 뺨에 붓기는 많이 가라앉았지만 아직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서연 씨는 어머니 옆에서 계속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죠. 엄마, 오늘은 회사 안 가셔도 돼요. 준호 씨가 다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일은 해야지. 내가 빠지면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 엄마는 왜 그렇게 착해요? 때린 사람 걱정은 안 하시고. 순자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오랜 세월 청소 일을 하면서 무시당한 적은 많았지만 맞은 건 처음이었거든요. 아팠던 건 뺨보다 마음이었죠. 서연아, 엄마가 청소 일하는 게 창피하니? 무슨 말씀이세요? 전혀요. 그럼 됐어. 엄마는 당당하게 일하고 있는 거야.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호 씨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꽃다발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어머니, 기분 좀 어떠세요? 아이고, 준호야. 이런 거 왜 사왔니? 어머니 좋아하시는 과일이라고 골라왔습니다. 준호 씨는 소파에 앉아 장모님 뺨을 조심스럽게 살펴봤어요. 어제보다는 많이 나아 보였지만 여전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서연 씨가 물었습니다. 회사는 어떻게 됐어요? 다 정리했어요. 박 팀장은 사표 냈고요. 회사 측에서도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 벌 받은 거예요?
당연하죠. 경찰에도 신고했습니다. 폭행은 명백한 범죄니까요. 순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어머니, 이건 어머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다른 직원들에게도 똑같이 했어요.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겁니다. 준호 씨의 말은 옳았습니다. 실제로 회사에서 조사한 결과 지영 씨는 여러 직원들에게 폭언과 갑질을 해왔다는 게 드러났거든요. 다만 누구도 감히 문제 삼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도 나 때문에 사람이 직장을 잃었잖니.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는 건 당연합니다. 어머니가 죄책감 느끼실 필요 없어요. 서연 씨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준호 씨 말이 맞아요.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요. 순자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시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복잡했어요. 사람 하나가 일자리를 잃었다는 게 마냥 기쁜 일은 아니었죠. 준호 씨는 장모님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착한 건 좋지만 너무 착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는 그 착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 씨 말이 맞았어요. 그동안 참고 살았던 게 과연 옳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됐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는 뺨의 상처가 완전히 나은 뒤에야 다시 회사에 출근했어요. 사실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지 걱정됐거든요. 혹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죠. 하지만 막상 회사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현관을 들어서자 경비 아저씨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김 여사님 오셨습니까? 그동안 괜찮으셨어요? 네, 덕분에 괜찮습니다. 다행이네요.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마주치는 직원들마다 인사를 했어요. 예전과는 확실히 달랐죠. 전에는 그냥 지나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먼저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여사님, 오랜만이에요. 몸은 좀 어떠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하게 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순자 씨는 어색하면서도 고마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동정이 아니라 진짜 존중하는 눈빛이었죠. 청소 도구실에 도착하니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같이 청소 일을 하는 이모님들이었어요. 모두들 순자 씨를 보자 반갑게 맞아줬죠. 순자 씨 많이 놀랐지? 괜찮아? 응, 이제 괜찮아. 걱정 끼쳐서 미안해.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오히려 우리가 고마워. 고맙다니 왜? 동료 중 한 명이 설명했습니다. 회사에서 우리한테 사과했어. 그동안 제대로 대우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앞으로는 복지도 개선하고 휴게 시간도 늘려준대. 정말? 응. 전부 내 덕분이야. 내가 아니었으면 계속 참고 살았을 거야. 순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변화가 생긴 줄은 몰랐거든요. 동료들은 순자 씨를 꼭 안아줬어요. 한편 회사 대표실에서는 정호 대표가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임원들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박지영 팀장 자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정호 대표는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어요. 새로운 팀장을 외부에서 영입할 겁니다. 이번 기회에 인사 시스템 전체를 바꿀 생각입니다. 어떤 방향으로요? 직원들의 목소리를 더 들어야 합니다. 청소 담당, 경비 담당 직원분들도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가질 겁니다.
그분들도 우리 회사의 중요한 구성원이니까요.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일로 정호 대표도 많은 걸 깨달았거든요. 그동안 회사를 경영하면서 정작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듣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H&K 홀딩스와의 계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준호 대표님께서 연락 주셨습니다. 우리 회사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석 달 뒤에 다시 평가한 후 계약을 진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아직 기회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하지만 이번엔 제대로 해야 합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게 아니라 진짜로 사람을 존중하는 회사가 돼야 합니다. 정호 대표의 말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이번 일은 회사에 큰 경종을 울린 사건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순자 씨는 도시락을 들고 옥상 휴게실로 올라갔어요. 예전에는 구석진 곳에서 혼자 밥을 먹곤 했는데 오늘은 동료들과 함께 앉았죠. 순자 씨 사위분이 대단하시더라. 그렇게 큰 회사 대표인 줄 몰랐어. 나도 처음엔 몰랐어. 그냥 평범한 회사 다니는 줄 알았지. 부러워. 그런 사위 어디서 구했어? 순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착한 딸이 착한 사람 만난 거지. 준호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바로 그때 휴게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호 대표가 들어왔어요. 순자 씨와 동료들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죠. 아, 대표님. 저희가 여기 있어도 됩니까? 물론이죠. 여기가 원래 휴게실인데 왜 못 있어요? 정호 대표는 순자 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김순자 여사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회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순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회사 대표가 자기에게 사과하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아니에요, 대표님. 저야말로 괜한 소동 일으켜서. 아닙니다. 여사님 덕분에 우리 회사가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직원이 존중받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정호 대표는 진심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제가 더 감사하죠. 여사님, 앞으로도 우리 회사에서 편하게 일해주세요. 정호 대표는 그렇게 말하고 휴게실을 나갔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정말 회사가 달라질 거라는 희망이 생긴 겁니다. 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가슴 한편이 뭉클했죠. 평생 참고 살았는데 이제야 제대로 된 대우를 받는다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동료 하나가 순자 씨 어깨를 토닥였어요. 순자 씨, 우리 이제 당당하게 일하자. 우리도 이 회사의 중요한 사람들이야. 그래, 그러자. 순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고개 숙이고 살지 않아도 될 것 같았어요.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한다는 준호 씨의 말이 떠올랐죠. 그 말이 이제야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가 일하는 회사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어요. 청소 담당 직원들을 위한 휴게실이 새로 만들어졌고 사물함과 샤워실도 생겼죠. 작은 변화지만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사람들의 태도였어요. 예전에는 청소 직원들을 투명인간 취급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비켜주고 청소 중일 때는 조심스럽게 지나갔죠. 어느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순자 씨가 2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는데 젊은 신입사원이 다가왔어요. 여사님, 커피 한 잔 드실래요? 제가 타드릴게요. 아이고, 괜찮아요. 일하는 중이니까. 잠깐만요. 금방 갖다 드릴게요. 신입사원은 활짝 웃으며 달려갔습니다.
얼마 후 따뜻한 커피를 들고 돌아왔죠. 순자 씨는 고맙다며 커피를 받았어요. 요즘 회사 분위기가 정말 좋아진 것 같아요. 여사님 덕분이래요. 내가 뭘 했다고. 그냥 일만 했는걸. 아니에요. 여사님이 용기를 내주셔서 회사가 바뀌었어요. 저희 같은 신입들도 이제 편하게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입사원의 말에 순자 씨는 뭉클했습니다. 자기가 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됐다니 신기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순자 씨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딸 서연 씨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오세요. 준호 씨랑 같이 저녁 먹어요. 순자 씨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퇴근 후 딸네 집에 가니 서연 씨가 활짝 웃으며 맞아줬어요. 엄마, 어서 오세요. 준호 씨가 지금 요리하고 있어요. 준호가 직접? 네. 엄마 좋아하시는 갈비찜 만든대요. 거실로 들어가니 준호 씨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얼른 다가갔어요. 아이고, 내가 할게. 넌 앉아 있어. 괜찮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대접하고 싶어요. 그래도 앉아 계세요. 곧 다 됩니다. 준호 씨는 능숙하게 요리를 마무리했습니다. 얼마 후 식탁에는 푸짐한 저녁 식사가 차려졌어요. 갈비찜과 나물, 된장찌개까지 정성스러운 상차림이었죠. 세 사람은 둘러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서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요즘 회사 어때요? 괜찮으세요? 응, 정말 좋아졌어. 사람들도 친절하고 대우도 달라졌지. 다행이에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순자 씨는 국을 떠먹으며 준호 씨를 바라봤습니다. 문득 궁금한 게 생겼어요. 준호아, 너는 원래 그렇게 큰 회사 대표였니? 왜 한 번도 말 안 했어? 준호 씨는 잠시 멈칫하더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말씀드리면 불편해하실까봐 그랬습니다. 저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하긴. 큰 회사 대표가 평범해? 회사가 크다고 사람이 달라지는 건 아니죠. 어머니께서도 청소 일하신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게 아니잖아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 씨의 말이 맞았어요. 일의 크기나 직업으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말이야, 박지영 씨는 어떻게 됐니? 서연 씨가 물었습니다. 준호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법적 처벌은 받았습니다. 벌금형이었죠. 그리고 다른 회사에 취직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런 전력이 있으면 인사팀에서 받아주지 않거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그건 본인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 시작할 수도 있고 계속 원망하며 살 수도 있겠죠. 순자 씨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무리 자기를 때린 사람이지만 완전히 무너진 모습을 보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벌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는 않았죠. 어머니, 혹시 박지영 씨한테 미안한 마음 있으세요?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하진 않아. 그 사람이 잘못한 건 맞으니까. 근데 사람 하나가 무너지는 걸 보는 게 편하지는 않더라. 그게 어머니의 착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는 건 당연해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같은 잘못을 하지 않죠. 서연 씨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엄마가 참았다면 다른 사람들도 계속 고통받았을 거예요. 세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저녁을 다 먹고 나자 준호 씨가 차를 끓여왔어요. 따뜻한 대추차였죠. 어머니,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뭐든 물어봐. 앞으로도 계속 일하실 겁니까?
순자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딸과 사위가 경제적으로 도와주겠다고 여러 번 말했어요. 이제 일 그만두고 편하게 쉬어도 된다고 했죠. 하지만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일할 거야. 이제 회사 분위기도 좋아졌고 일하는 게 재미있어졌어. 힘들지 않으세요? 전보다 훨씬 덜 힘들어. 사람들이 존중해 주니까 일할 맛이 나. 준호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모님이 당당하게 일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그럼 제가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뭔데? 몸이 안 좋으시면 언제든지 쉬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알았어. 고마워. 밤이 깊어갈 무렵 준호 씨는 장모님을 집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차 안에서 순자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참고만 살았을 거야. 천만에요, 어머니. 당연한 일 했을 뿐입니다. 너 같은 사위 둬서 내가 복 받았어. 준호 씨는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차는 조용히 밤거리를 달렸고 순자 씨 마음속에는 따뜻한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2달이 더 흘렀습니다. 순자 씨가 일하는 회사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청소 담당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 개선됐을 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졌죠. 직원들 사이에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정호 대표는 약속대로 매달 한 번씩 전 직원 간담회를 열었어요. 청소 담당, 경비 담당 직원들도 모두 참석했죠.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유롭게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창문 청소할 때 안전 장비가 부족합니다. 휴게실 냉장고가 작아서 도시락 보관이 어렵습니다. 사소한 불편함들이 하나씩 개선됐어요. 직원들은 자기 목소리가 반영된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죠.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회사 로비에 커다란 트로피가 도착했어요. 정호 대표가 직원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올해의 모범 근무 환경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직원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불과 3달 전만 해도 문제투성이었던 회사가 이제는 모범 사례가 된 겁니다. 이건 여러분 모두의 노력 덕분입니다. 특히 김순자 여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정호 대표가 순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순자 씨는 당황해서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대표님. 제가 뭘 했다고요. 여사님이 용기를 내주신 덕분에 우리 회사가 변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직원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순자 씨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죠. 그날 저녁 순자 씨에게 준호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이준호입니다. 내일 시간 되세요? 응, 왜? 무슨 일 있니? 어머니 회사로 찾아가려고 합니다. 정식으로 방문할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 내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순자 씨는 궁금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가 하는 일이니 믿기로 했죠. 다음 날 오전 10시 회사 앞에 고급 승용차 여러 대가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어요. 맨 앞에는 준호 씨가 있었죠. 직원들은 로비에 모여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이준호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정호 대표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준호 씨는 악수를 나누고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윤 대표님, 지난 3달간 귀사의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발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직원들이 노력한 덕분입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H&K 홀딩스와 정식 협력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정호 대표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3달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어요.
회사에 엄청난 기회가 생긴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님. 앞으로도 지금처럼 직원을 존중하는 회사로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물론입니다. 약속드립니다. 두 사람은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순자 씨도 회의실 밖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자기 때문에 시작된 일이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다니 신기했죠. 계약식이 끝나고 준호 씨는 순자 씨를 따로 불렀습니다. 조용한 응접실로 자리를 옮겼어요. 어머니, 그동안 힘드셨죠? 아니야. 오히려 좋아졌어. 다 내 덕분이야.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어머니야말로 용기 내주셔서 고마워요. 순자 씨는 웃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준호 씨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하나 제안이 있습니다. 뭔데? 우리 회사에서 근로환경 개선 자문위원을 모시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순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문위원이라니 자기 같은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배운 것도 없는데 무슨 자문위원을 해? 어머니께서는 가장 중요한 걸 아십니다. 일하는 사람의 마음을요. 현장에서 오래 일하신 분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물론 지금 하시는 일을 그만두라는 게 아닙니다. 가끔씩 회의에 참석하셔서 의견만 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수당도 드리고요. 순자 씨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평생 청소 일만 하던 사람이 회의에 참석한다는 게 상상이 안 됐어요. 하지만 준호 씨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생각해보고 답해줄게.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날 저녁 순자 씨는 딸 서연 씨와 통화했습니다. 준호 씨의 제안을 말했죠. 엄마, 좋은 기회잖아요. 당연히 하셔야죠. 근데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니? 엄마가 제일 잘 아시잖아요. 청소 일하면서 뭐가 힘들고 뭐가 필요한지. 그런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 당연하죠. 엄마, 자신감 가지세요. 엄마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딸의 말에 힘을 얻은 순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한번 해보기로 한 겁니다. 평생 고개 숙이고 살았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보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준호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아, 나 해볼게. 자문위원.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볼게. 어머니라면 충분히 잘하실 겁니다. 순자 씨는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습니다. 6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기가 대견해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죠. 나도 할 수 있어. 순자 씨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청소부에서 자문위원으로 삶의 무게가 달라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순자 씨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게 기뻤거든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밝은 빛이었어요. 순자 씨는 웃으며 일터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청소를 하겠지만 어제와는 다른 마음으로 걸어갈 참이었습니다. 석 달이 더 흘렀습니다. 순자 씨는 여전히 청소 일을 하고 있었지만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한 달에 2번씩 H&K 홀딩스 본사 회의에 참석했고 그곳에서 현장 근로자의 목소리를 전했죠. 처음에는 떨렸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청소 담당 직원들에게도 정기 건강 검진이 필요합니다. 허리와 무릎을 많이 쓰는 일이거든요. 휴게 시간에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구석에서 서서 쉬는 건 쉬는 게 아닙니다. 순자 씨의 의견은 회의록에 기록됐고 실제로 정책에 반영됐어요. H&K 홀딩스와 협력하는 모든 회사들이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시작했죠.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순자 씨는 딸네 집에 초대받아 갔어요. 집에 도착하니 서연 씨와 준호 씨가 활짝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어머니,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무슨 날인데? 곧 아실 겁니다. 일단 앉으세요. 거실 소파에 앉아 준호 씨가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화면에는 뉴스 기사가 띄워져 있었어요. HNK 홀딩스 협력사 근로 환경 개선으로 업계 모범 사례되다. 기사에는 순자 씨의 사진도 실려 있었습니다.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모습이었죠. 순자 씨는 놀라서 화면을 바라봤어요. 이게 뭐니? 어머니 덕분에 많은 회사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어요. 서연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기사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자기 같은 사람의 목소리가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전해진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나는 그냥 당연한 얘기를 했을 뿐인데 그 당연한 얘기를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용기를 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준호 씨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그런데 말이야, 박지영 씨는 어떻게 됐는지 아니?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궁금했지만 차마 묻지 못했던 질문이었어요. 준호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들은 바로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고 합니다. 일반 사원으로요. 그래, 지금은 어떻게 지내? 처음엔 힘들어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달라졌대요. 자기가 했던 잘못을 뉘우치고 열심히 일한다고 하더군요. 순자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벌은 받았지만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니 다행이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네. 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꾸려 노력하는 거죠. 준호 씨의 말에 서연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엄마, 우리 저녁 먹으러 나갈까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특별한 날? 무슨 날인데? 엄마가 청소일 시작한 지 20년 되는 날이에요. 기억 안 나세요? 순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20년이라니 세월이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죠. 맞다. 벌써 20년이나 됐구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니. 오늘은 축하하는 날입니다. 준호 씨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식당으로 나갔어요. 조용하고 분위기 좋은 한정식집이었죠. 식사를 하는 동안 순자 씨는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도 많았지만 보람된 순간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지금 이렇게 가족과 함께 있다는 게 행복했죠. 엄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일하실 건가요? 서연 씨가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잠시 생각했어요. 당분간은 할 거야. 아직 몸도 건강하고 일하는 게 좋으니까 무리하지는 마세요. 알아. 그리고 자문위원 일도 계속할 생각이야.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기쁘잖니. 준호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같은 분이 계셔서 세상이 조금씩 나아지는 겁니다. 아이고, 무슨 과찬을.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평범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꿉니다. 저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는 밝은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바쁘게 오가고 있었죠. 참 많이 변했구나. 순자 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자기 인생도 주변 사람들도 세상도 변했어요.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이제는 당당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텅 빈 방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순자 씨는 탁자 위에 놓인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딸 서연 씨와 사위 준호 씨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죠. 고마워. 순자 씨는 사진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족에게, 자기를 존중해준 사람들에게, 그리고 용기를 낸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니 평화로웠습니다. 내일이면 또 새벽같이 일어나 회사로 갈 거예요. 청소 도구를 들고 복도를 걸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개를 숙이지 않을 거예요.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일할 참이었죠. 순자 씨는 미소를 지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밝은 햇살이 비추는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 길 끝에는 따뜻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순자 씨는 천천히 가지만 확실하게 그곳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진짜 복수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걸 바로잡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거였어요. 순자 씨는 그걸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평범한 청소부 한 사람의 용기가 결국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뿌린 씨앗은 곳곳에서 싹을 틔우고 있었죠. 존중과 배려, 그리고 용기라는 이름으로요.